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한국 지방 상권, 특히 대학가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네요. 이 자료들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뭐 단순히 가게 몇 개 문 닫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하고도 관련이 깊고 또 지역 경제의 어떤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면서 받는다는 그 노란우산공제 지급액, 이게 역대 최대치에 육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벌써 1조 1,879억 원. 우와. 네, 이게 사실상 퇴직금 없는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급액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한계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폐업이 늘었다는 방증이고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다면서요? 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정확히는 69.2%가 작년 경영 실적이 나빴다고 답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이게 81.9%였고요. 소비를 안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뭐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비용 부담도 크고요. 또 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723조 원을 넘었고 특히 그 새출발금이라고 코로나 때 어려웠던 분들 채무 조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작년에 16조 원 신청 들어왔는데 올해는 9월까지만 벌써 25조 원이요. 아주 폭증했죠. 이야, 정말 심각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한때는 정말 핫플이었던 지방 국립대학교 주변 상권. 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료 보니까 좀 충격적이던데요. 주요 지방 국립대 8곳 반경 1km 안에 음식점 수가 지난 6년 사이에 평균 40%나 급감했다고요. 네, 평균 40%입니다. 특히 충남대, 충북대는 거의 절반 가까이.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8%, 경북대도 마이너스 44%고요. 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와, 6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니 그 거리 풍경이 정말 확 달라졌겠는데요.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점은요. 이 공립대들이 사실 지방 사립대에 비하면 신입생 충원율은 아주 좋아요. 올해 99.7%였거든요. 아, 충원율은 높은데도 상권은 무너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대학 자체의 경쟁력 문제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 청년층 자체가 지방을 떠나고 있고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이 상권의 기반을 흔드는 겁니다. 그 경북대 앞 한식 뷔페 사례가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8,000원짜리 뷔페인데 원래 학생들 대상으로 싸게 팔던 곳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보면 중장년층 손님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죠. 소비 패턴 변화도 아주 눈에 띄던데요. 이 8개 대학 상권에서 올해 처음으로 50대 이사 소비액이 20대 소비액을 앞질렀다고요. 네, 1,468억 원 대 1,445억 원. 근소하지만 역전됐죠. 2019년하고 비교하면 20대 소비는 줄고 50대 이상은 거의 2배 늘었는데 이게 꼭 좋은 신호만은 아니라고요. 네, 전체 매출액 자체는 39% 늘긴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외식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사실상 뭐 그냥 현상 유지, 연명하는 수준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단순히 소비층이 늙었다는 걸 넘어서서요. 대학 상권 특유의 그 젊음, 트렌디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핵심 정체성이죠. 네, 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게 상권의 미래에는 훨씬 더 큰 문제죠. 실제로 대구나 광주 같은 주요 도시 인구 통계만 봐도요. 20대는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나는 추세가 아주 뚜렷해요. 아, 그래서 젊은 층이 줄면서 트렌디한 가게들도 같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래 전망은 더 안 좋은 것 같던데요. 네, 국회 미래연구원 예측을 보면 좀 암울합니다. 현재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보면요. 2036년부터 지방대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되고 2040년이 되면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의 절반 이상, 52.5%가 정원을 못 채울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절반 이상이요? 야, 이건 뭐 상권 위축 정도가 아니라 교육, 문화 같은 지역의 필수 기반 시설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죠. 물론 뭐 지자체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대학가 주변 포함해서 5곳을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춘천시도 상권 활성화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있긴 하네요. 네, 당연히 그런 지역 차원의 자구 노력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뭐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전략도 짜고 테마 공간도 만들고 그런데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전국적인 인구 감소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과연 이런 노력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외구 인구를 끌어올 더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해서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 그리고 특히 청년 인구가 줄면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대학가 모습까지 생각보다 지역 경제 위기가 정말 깊고 또 구조적인 문제랑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 자료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랑 인구 구조 변화가 맞물려서 지방사회의 기반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좀 더 넓은 시각 그리고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2040년이면 지방대학 상당수가 정원 절반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학 도시들 그리고 그 주변 상권 또 어쩌면 비어갈 수도 있는 그 공간들은 어떤 새로운 역할이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